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부동산 보안관은 신청을 받아서 개시되겠죠. 개시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그렇습니다. 부동산 보안관이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처럼 개인이 어떤 특정한 주거 공간을 구할 때는 자기가 알아보고 찾아와서 임장을 하고 상담을 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계약금을 예한 명목으로 계약금을 일부라도 넣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 직전에 돈이 들어가기 직전에부터 부동산 보안관이 활동하는 시점으로 저는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계약금이 들어가면 돈이 벌써 임대료에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들어간 직전, 너무 초기에는 보안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와줄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실효성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마음의 문을 정하고 계약금이 들어간 직전부터 부동산 보안관의 활동 시기로 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 부동산 문제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단어를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되어서 이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뭔가 단죄하거나 없애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야당, 지금의 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막상 도입될 듯 말 듯 하다가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대 목표는 주거 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도 문제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하락하는 경우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세 사기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주변에 둘러싼 환경으로서는 가격이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 문제의 결과가 나온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힘이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생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조금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과 주거 약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주거 안정 문제를 왜 정부가 바뀌었는데 불구하고도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기대가 사실 컸습니다. 지난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권을 빼앗겼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 정부에서 한때 부동산 문제의 일타 강소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관이 부동산 일타 강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부동산 그 부서를 이끌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부동산 어떠한 특별한 정책을 펼쳤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부동산 특사경에 비해서 부동산 보안관이 왜 공무원 신분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부동산 보안관이 활동을 하려면 타인 간에 거래한 계약서를 봐야 되고 자료도 열람해야 되고 관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 도저히 업무를 볼 수가 없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보안관은 공무원 신분이 돼야 된다. 공무원 신분이 되면 공무원을 임명하냐? 또 예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공무원 신분성이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 공무수탁 사인 정도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평소에는 그렇지 않는 가변적인 그런 존재가 되면 예산 문제와 활동 문제에서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보안관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 어떤 사람을 임명하고 자격 조건이 없냐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경험을 얘기하면 부동산 사무소 계약 임대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전 자주 목격했는데 보통 경찰을 부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과 다툼도 있지만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다툼도 있거든요. 우리가 임대차 거래는 잠깐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현장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목적물, 임대 목적물에 대해서 맨 처음이나 아주 금액이 큰 경우에는 직접 나서서 현장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다 계약서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통 이름을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름을 해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행하거나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와야 되겠죠. 계약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미처
말하지 못했던 새로운 추가사항이 요구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거를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넣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에 연락을 해서 동의를 받고 내야 되는데 임대인 연락이 안 되거나 또 계약을 빨리 끝내야지 이 계약을 종지부를 지어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빨리 새로운 일을 또 하고 싶은데 마무리 짓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도 똑같은 고객인데 내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냐.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흔한 경우입니다. 경찰이 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임대차 문제는 민사 문제입니다. 경찰은 사실은 민사 문제 관여하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은 다급한 임차인의 112 신고에 의해서 출동을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큰 문제 없거든요. 민사 문제이고 자신들이 뭔가 도와줄 게 없어요. 그리고 일단 현장에 왔다가 곧 떠납니다. 잘 사이좋게 잘 해결하시라고. 그러면 문제의 심각성은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경찰까지 왔다는데 문제 해결은 하나도 없고 돈은 들어갔고 참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임대인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거래 관행 때문에 임차인은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흔히 많고요. 그래서 주거문제보호관과는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미리 잘 반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거문제보호관의 지원 자격에 대해서 좀 제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주거문제보호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개업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좋지만 없더라도 저는 일정한 훈련을 통하면 충분히 부동산 보안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한 30만 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10만 명 되고요. 휴업도 하고 또 자격 취득하고 결국은 20만 명 정도가 자격증이 있으면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변에 많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중개업을 하지 않은 분도 꽤 많을 겁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대우 조건만 주어진다면 지원자가 세도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시군구, 자치, 기초자치단체별로 주거문제보안관을 이제 선발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구 10,000명당 1명, 30만이면 30명 정도, 그거는 이제 임의적인 거지만 선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선발료는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에 제가 말씀드린 전월세 계약 건수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운영 인력을 얼마에 되고, 그 다음에 들은 예산이 얼마인가를 산정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만들면 되고요. 그런 건 실무적인 얘기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고, 주거 안정이라는 그 국가의 책무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는 거기 때문에 제도가 만약에 도입되고 첫 예산은 지원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기억은 이렇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들을 위한 세금 감경은 있었다고 보지만 서민 약자를 위한 뚜렷한 부동산 정책은 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거문제보안관 제도를 도입해서 현 정부의 서민 부동산 정책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삼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선례가 없고 운영이 미숙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할 뿐이라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단 한 푼의 세금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편다고 전시 행정을 한 것은 지나칠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세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 보안관의 최소 자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선발이 되면 매일같이 출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계약 단계로 진행되는 엄청난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한 2명 정도가 순번을 정해서 내고 나머지는 그냥 대기하는 거죠. 집이나 어디 자기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가 근무 가능한 것은 미리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되고요. 2명도 출근해서 오는 전화 상담이나 출동할 필요가 생기면 출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을 30명, 20명을 뽑더라도 전체에 대해서 월급을 주듯이 그렇게 예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말하면 보안관들에게 어떤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급을 주는 게 아니죠. 수당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상근하는 실제 출근해서 상근하는 일자와 상담 건수, 출동 건수, 그 출동에서 어떠한 뭐 문제 해결의 어떤 정도 이런 걸 고려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면 큰 예산은 저는 소요되지 않다고 봅니다. 무보수 명예직인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불만도 많고 애로사항을 토로하지만 국민들의 이 공적 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성과 애국심은 매우 높습니다. 한 예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부기관, 지자체, 시장 군수한테 표창을 받거나 상장을 받거나 위촉장을 받는 경우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걸 남들에게 얘기하는 아니면 보여주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듯이 그게 바로 우리가 공적기관, 정부, 지자체 기관에 대해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보안관이 공무원 신분성으로 활동을 한다면 큰 급여를 주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선뜻 봉사하는 데서로 할 수 있다는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경우지만 돈도 안 되는 그런 걸 왜 하냐 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부동산 보안관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분은 배제하면 됩니다. 선뜻 즐겁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동산 보안관제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만 대상으로 부동산 보안관을 고려하면 됩니다. 아마 그 받는 어떤 금전적 보상 이상으로 그 가치나 보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게 저는 분명합니다. 그럼 최초로, 전국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어떤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는 재작년 가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수원, 안산, 그리고 여러 지역이 많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서울 지역에도 1인 가구나 그 청년들이 몰려있는 금천구, 관악구,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지만 전세 사기 못지않게 부동산 주거 문제 결정 과정에서 소비되는 사회적 손실은 어마어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지역에는 여전히 피해자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지역에 정부가 암행의사 파견하듯이 부동산 보안관제를 제일 먼저 선도적으로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운영한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반기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입고 있는 옷이 2가지입니다. 우리가 경찰복이 옷도 있지만 사복경찰이 있습니다. 사복경찰은 주로 비밀스럽게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정복경찰은 이제 표시가 돼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저는 주거문제 보안관은 만약 시행된다면 눈에 확 띄는 제복을 착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에 활동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분들이 하는 성과를 통해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문제에 대한 안도감, 안정감은 저는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디자인된 마크와 복장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주거 보안관제에 활동하는 모습이 간절히 기대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